대박친구 2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대박친구 특별기획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가 1대 암행어사가 탄생하면서 대회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승자와 준우승자의 실전 스페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옥 같은 강의를 들려주실 분은 바로 누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오늘 스페셜 실전 강의를 해주실 분은 준우승에 빛나는 주식 참 잘하는 우리들의 찐친 단타장인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뵈니까 또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 기다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네. 이번 그 수익률 겨루는 어떻게 보면 이번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네네. 그 전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그 상한가요에 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좀 이제 안타깝게 2등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도 좀 안타깝게 좀 2등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 저도 좋아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의외인데요? 왠지 리듬 게임 이런 거 좋아하셨을 것 아니에요. 같은데. 저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때 경기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 어. 프로게이머 분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홍진호라는 분이 계세요. 왜 2등만 하시는... 아, 맞아요. 네. 임요한이라는 프로게이머 분이 네, 항상 네. 1등을 하고 홍진호라는 그 프로게이머 분이 항상 2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마치 홍진호 씨가 보통 그렇게 2등만 하는 라인을 막 콩라인이라고 부르면서 좀 우스갯소리를 맞아요, 놀리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마치 콩라인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좀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번 그 TV 방송에서 수익률을 견주는 이런 배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지난 상한가요랑 이번뿐만이 아니고 타 방송사에서도 몇 차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도 제가 2등을 계속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2등이 2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만 벌써 최소 3번에서 4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쯤 우승을 하나. 차라리 제가 이제 네네. 한 3등? 뭐 4등 이렇게 했으면은 뭐 아쉽지가 않은데 네네. 항상 막판에 이제 조금 간발의 차로 아쉽게 이제 2등을 하니까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아쉬움이 자꾸 좀 남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할 때마다. 그래도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한번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 모험을 제가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과감함도 좀 필요한데 수익률 배틀을 할 때는 그쵸. 너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드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저에게도 좀 아쉽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수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무래도 좀 아쉬웠다. 근데 전체 마패에서는 아쉽게 2등을 하셨지만 네. 저 춘향이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1등이 단타장이 전문가님이세요. 그런가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춘향이 포트안의 누적 수익률이 57.03%로 예. 1위를 하셨거든요. 500만. 아, 그런가요? 근데 그때 출연하실 때도 저 춘향이를 시청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막 메타포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의 이제 계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수익률 배틀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갑자기 이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좀 선물 같은 산업이나 이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좀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좀 무색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아니라 수익을 잘 주다가 마지막에 드린 종목이 잘 안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사실상 이것은 이제 뭐 증시가 추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피터 린치라는
이 투자자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의 귀재라고 하면 워렌 버핏을 보통 네, 많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터 린치를 항상 이제 많이 그 관련된 서적도 읽어보고 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매매 스타일이어가지고 피터 린치 매매 스타일을 좀 더 선호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매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소수의 기업, 이 대마불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대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미래 성장성 있는 그런 좀 안정감 있는 기업에 소수의 기업에 집중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이제 극도로 올리는 방법을 택하는데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 좀 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매매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 제가 네네. 워렌 버핏보다 좀 더 이제 대단하다고 제 기준에서 네.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워렌 버핏과는 다르게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주식 시장이 호황일 때는 돈이 주식 시장에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 침체되면은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증시가 무너질 때 투자해서 저점에 사서 증시가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 위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뭐 펀드를 든다라고 얘기할 때 펀드에 이제 돈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증시가 막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돈이 엄청 늘어났다가 증시가 빠지고 있을 때 돈이 막 빠져나가요. 원래 그때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네네. 그런 악조건 속에서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킨 그런 이제 투자자이기도 하고 운영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가는 심리를 가지고서도 좀 더 악조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종목도를 굉장히 이제 많이 보유하면서도 순환매를 조금 더 자주 하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도 더 친숙했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악조건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코스닥이 지금 계속적으로 음봉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고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그나마 선방을 해주긴 했지만 강보합권에 머물렀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단타장인 전문가님은 지금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시장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시장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피터 린치를 말씀드리면서 네. 강조를 드렸는데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요? 증시를 분석하는 시간이 14분이라면 네. 14분 중에 이 12분은 날리는 시간, 버리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까를 이제 예측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투자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증시 분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내는데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여러분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는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좋은 기업을 좋은 자리, 좋은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수했다면 사실상 증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심리를 흔드는 작용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 매매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가 않다. 다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하지 않은 증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증시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피터 린치 역시도 이 14분 중에 12분은 증시에 쏟아붓는 시간 중에서 버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만큼 증시에 매달리고 그걸 맞추려고 목을 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증시를 맞추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의 수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증시가 올라간다고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증시에서 평소에 증시가 계속 분위기가 좋을 때는 짧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며칠 동안 계속 지수가 빠지고 있고 내 계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진짜 파란불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걸 팔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정말 내가 이거를 테마주 성향으로 가져가고 뭐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 기업을 꼼꼼히 투자해보고 정말 내 미래에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네.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증시가 대세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기만 했는데 네. 사실 이제 6월 달에 한 차례 이제 겁을 주는 증시가 잠깐 나와주고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 그 다음에 몇 차례 이제 조정은 있었지만 사실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조정을 보여줬다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을 장기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좀 떨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장기적으로도 꺾이는 추세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시장에서는 이 750포인트 증시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시는 상방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거를 깰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저 저점을 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저는 만약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깨고 증시가 무너졌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더 싸게 더 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되면 저로서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전문가님, 그거는 전문가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투자금이 500만 원이든지 300만 원이든지 해서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300만 원 다 넣었고요. 더 이상 뭐 돈은 없고요. 투자할 생각도 없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0% 40% 가는 거 용납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애초에 이제 매매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500만 원을 한 번에 넣는 것보다 네. 20만 원씩 다달이 넣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항상 적금을 은행에 드는 게 아니라 종목에 넣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투자금이 있으면 일단 다 넣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증시가 무너질 거에 대한 공포심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가격의 종목을 매수해도 증시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인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면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디서부터 추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오케이 떨어지면 좋은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떠한 식으로 증시가 떨어지든 혹은 올라가든 대응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 거니까요. 증시가 떨어지던 올라가던 여러분들이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증시가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대응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증시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제가 알려드리는 오늘 대응법대로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계좌를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에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네. 또 오늘만큼은 우리 앵커 친구님인 춘향 씨가 잘 알려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춘향 씨가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우승에 빛나는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위기가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한 특별 노란톡 채팅방을 개설을 하셨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름하여 단타장인 슈퍼개미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착순 1,500명이 모두 차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주식 고수가 되는 길로 안내를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강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시가 떨어졌을 때와 그리고 증시가 올라갔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 네. 앞으로 증시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로 좀 가이드라인을 잡는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준 이후에 이 조정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 사실상 증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스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작도를 한번 해보자면 이때 한 차례 6월 달에 고점을 달성해줬던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이 770포인트 부근이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가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박스권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이제 걱정이신데 만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박스권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잠시 이제 오히려 현금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매도하지 않고 1차 매수한 그 물량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을 드리자면 추가 매수 역시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1차 매수한 그 물량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매매를 너무 자주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증시, 아니 바로 9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증시가 신고가를 쓰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고작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고점 대비해서 증시가 떨어진 지가 겨우 한 달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달을 채 못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주식은 기업과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보지 못하는 이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식을 제대로 투자를 못했거나 좋은 기업을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지 못했거나 두 번째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하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일주일? 한 달? 여러분들 6개월 이상 투자하신 분 얼마나 계십니까? 애초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6개월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6개월도 기다리지 못하고 1년도 기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투자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입니다. 이게 적금 같은 경우에도 2년을 최소 이제 많이 보시는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5년, 10년을 보기도 하고요. 제가 5년, 10년 기다리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매도를 하는지 10년, 20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전 10년, 20년 가져가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년에서 5년 그 안쪽으로 끊는 걸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5년 이상 가져가는 건 정말 꽤 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 혹은 그 안쪽으로 끊는 걸 좋아하고 저 역시도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3년 정도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도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매집해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섣불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추매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낙폭이 떨어지면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절하려고 마음먹는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참았다가 추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15,0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추매를 하면 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추매를 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자면 제가 저를 따라오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을 언제 추천을 해드렸냐면 바로 올 초, 2020년 초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추천을 드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떻게 보면 저도 정말 놀라운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길래 시장을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인가. 말 그대로 이때 증시가 무슨 IMF 수준까지 퇴보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증시가 무너졌죠. 이때 대주전자재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주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추천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절대 버티지 못하는 구간이 왔죠. 마이너스 50%를 갔습니다. 뭐 가정을 해보자면 만약에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뭐 500만 원이 된 거겠죠. 그리고 뭐 좀 과감히 투자해서 5,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2,500만 원이 불과 2달 사이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5,000만 원 투자했으면 2,500만 원이 2달 사이에 공중분해된 거예요. 네. 이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못 버팁니다. 왜? 마이너스 2,500만 원이 계좌에 찍혀 있는 걸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버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 이때 당시에 문제가 발생했느냐? 아니요, 문제가 없었어요. 사업 잘하고 있었고 기업에 아무 문제 없었고 전도 유망한 기업인 거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업을 약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공략해 본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 제가 예상한 목표가는 이 기업은 아무리 못해도 이 기업은 그래도 25,000원은 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5,000원까지 이제 수익을 노리고 갔다라고 하면은 25,000원까지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기다렸다면. 이게 충분히 지금 보시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만 기다렸으면 수익 낼 수 있었어요. 25,000원 위로. 그리고 더 기다렸으면 25,000원이 뭡니까? 얼마까지 갔죠? 5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오히려 이때 25,000원에 매도하는 게 더 인내심이 부족한 거였죠. 기다렸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근데 말이죠. 저 때는 돌발 악재였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 증시에 투자했다면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걸 우려해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코스닥 상품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우린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증시가 고점이어도 합리적인 가격에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네. 증시가 아무리 저점이어도요.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존재합니다. 나라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대박 나는 맛집은 존재하고요. 나라 경기가 아무리 잘 나가도 망하는 맛없는 맛집이 아니죠, 그건. 맛없는 망하는 음식점? 가게는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증시가 좋아도 망하는 가게를 공략하면 우리는 손실을 보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증시가 낮고 IMF여도 대박 나는 집을 공략하면 우리는 투자 수익을 얻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넣은 그 상품은 기업이지 증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위험,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러한 대주전자 재료 같은 수익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증시가 단발적인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항상 증시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고점이기도 하고 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증시 이때 2월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다면 이때 2월은 고점이었어요. 이때쯤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증시는 고점이었죠. 2019년 8월부터 계속해서 증시는 조금씩이지만 상승해 왔고 이때 고점을 찍고 떨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증시는 또 더 올라갔으니까 또 고점이다? 만약에 증시가 더 올라가면 그때가 고점이 아닐까요? 증시가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 워렌 버핏도 못하고 피터 린치도 못하는 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꾸 맞추려고 하고 그거를 자꾸 적중시키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도 못하고 피터 린치도 못하는 증시 고점 잡기, 증시 저점 잡기. 그걸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 수 좀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벌써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 5점을 남기면서 매매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증시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업과 시간에 투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종목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겠고 솔직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추세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단발적으로 보고 있는 이 주봉상 차트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일목균형표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일목균형표를 제가 이제 많이 보는데 추세를 제가 확인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증시가 어느 정도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구름대를 이탈할 때입니다. 구름대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파란색 색칠되어 있는 구간 그리고 빨간색 색칠되어 있는 구간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구름대 아래로 증시가 떨어진다 혹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추세가 깨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구름대 아래로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증시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쉽사리 그렇게 급락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구름대 아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차라리 이때 2018년도나 이때처럼 한 차례 대세 상승 이후에 횡보를 좀 하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해주다가 추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바로 이 자리에서 급락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이 구름대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간에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 장기적인 박스권 형성 움직임을 가져올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지금 손절을 한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구간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증시보다는 종목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종목들이 요즘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수가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증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증시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시를 봐야죠. 저희가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증시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보긴 봐야 되고. 네, 보긴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정도는 지금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잘 안 봅니다. 아예. 네, 저는 아예 안 봐요. 보는 게 물론 도움이 되죠. 근데 아까 뭐라 하셨어요? 저는 안 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았을 때 훨씬 네.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아, 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저는 네. 그러니까 제 개인 투자를 어느 정도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평가받고 있다라는 기업을 제가 발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미래의 이 기업은 아무리 봐도 지금 가격에 있을 종목이 아니에요. 이건 10,000원이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이거는 아무리 많이 양보해도 20,000원은 돼야 되는 기업인데 주변에. 왜 지금 10,000원에 위치해 있는가? 그럼 일단 10,000원에 사요 저는. 10,000원에 일단 삽니다. 다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증시가 만약에 무너진다. 증시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사자마자 바로 20,000원 갔다. 그러면은 아쉬우면서도 기쁩니다. 기간을 별로 오래 보유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냈기 때문에 기쁘고 비중을 과감하게 실지 못했다라는 것에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움. 이건 증시가 좋았을 때 아쉬움과 그리고 기쁨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증시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증시가 떨어졌으면 오히려 더 저점에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대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받아야 되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과감하게 몰빵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현금 확보하지 않고 투자를 하죠. 분위기 좋을 때. 그리고 이제 바로 수익이 나면은 원래 주식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음번에도 바로 다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각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투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힘들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주가가 올라가면 비중을 채 실지 못한 상태로 수익을 내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질질 끌린다라고 하면 비중을 더 싼 가격에 5,000원까지 떨어진다. 땡큐. 너무 좋아. 10,000원, 20,000원 갈 종목인데 5,000원에 살 기회가 온다고? 이보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왜 힘든 거냐? 이게 20,000원 갈 거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왜 확신이 없느냐? 그만큼 기업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했고 그만큼 제대로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았고 그만큼 기업 발굴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성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친환경차에 투자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지금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 주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가 쭉쭉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과연 이게 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냐? 성장한다고 보세요? 하락한다고 보세요? 친환경차가. 성장한다고 봐요.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가야 될까요? 추매?
저는 추매는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 아닌가요? 네, 추매는 아니지만 만약에 손절과 홀딩을 고민한다면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홀딩. 그렇죠. 네. 하지만 이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왜? 왜? 근데 궁금한 게 예. 기업이 좋다라고 하면 요즘 조금 떨어졌을 때 홀딩이 아니라 네.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추가적인 낙폭이 떨어질까봐 이제 그거를 매수를 못하는 것인데 네네. 사실상 이제 분위기가 개선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을 하나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아까 대주전자 재료를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대주전자 재료를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기준인데 이 차트상으로 기업이 저는 어느 정도 다시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고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보시면은 지금 이 파란색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거기서 추가 매수할 거면 추가 매수하는 의미가 없는데요, 전문가님? 아니 뭐 매수가를 더 낮은 가격에 평균 단가를 낮춰야지 이윤이 남는 거지. 맞아요. 지금 이렇게 무슨 매수 평단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항상 제가 드리는 조언 중에 여러분들 추가 매수는요. 네.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확신이 드는 종목일 때 개선이 되었을 때 분위기가 개선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추매는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닿아가지고 좀 더 낮은 가격에 추매할 타이밍이 잡혔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 추가 매수라는 것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평균 단가를 낮췄는데 주가는 더 떨어지면 대응이 안 돼요. 이 기업이 나중에 올라갈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비중을 늘려도 되겠다라고 해서 비중을 늘리는 거지 이거를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는 주가가 만약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 그 구름대를 다시 한번 회복해 줬을 때 돌파를 해줬을 때 비중을 늘리는 것이 여러분들 종목들을 통해서 타이밍을 잡기에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아직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증시는 아직 떨어지고 있는데 그 종목이 그 특정 종목이 떨어지고 있다가 자기 혼자서 독주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증시 분위기는 아직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개별 종목의 타이밍을 잡고 추매 전략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강의를 들어보니까 원래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이름하여 특별기획 주식고수 만들기 프로젝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식 고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노란톡에서 일단,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노란톡에서 알려드릴 거는 네.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녀한테 물려줄 만한 주식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그러한 종목이 또 있겠는가? 혹은 또 어떻게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에 좋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기본기가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기본기를 잡고 종목을 발굴하고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지 애초에 이제 기업 분석하는 그 기초가 없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기업 분석이 허술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멘탈이 흔들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거를 가져가는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업 분석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다 보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다 못하죠. 저도 다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큼은 보고 갔으면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초보자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 노란톡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네. 이렇게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러한 기준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네.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매매를 하는 와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단기간의 속성으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최소한도로 괜찮은 기업을 좀 선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저에게 좀 배워가셔가지고 오래 걸리지 않고 한 2주 정도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네. 2주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게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뭘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말 그대로 시행착오는 제가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배워가기만 하시면 된다. 내가 해봤더니 네. 이건 별로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럼,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네. 좋은 기업을 내가 투자해도 될 만한 기업을 발굴해내는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어떤 기업을 이제 선정해야 될지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게 좋은 기업이 맞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조금 이런 더- 걸 좀 알고 네. 투자해야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굉장히 많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채팅방을 개설을 하셨고요. 이름하여 특별기획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주식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단타장인 슈퍼개미를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 2주간 특별 교육이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저는 오늘 강의를 제가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한 게 일방향적으로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궁금증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일방향적으로 알려드리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와야지 또 어느 정도 전달을 해드리죠.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쌍방향적인 소통을 저는 더 좋아해요. 네. 질문도 받고. 그래서 노란톡이라든지 온라인 공개 방송을 계속해서 이제 열어가지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네. 사실 이제 노란톡 같은 경우 이제 문자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필력이 좋아서 다들 이제 잘 이해를 하시긴 하는데 네. 말로 전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노란톡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저와 소통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주식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전달력이 온전히 가지 못해요.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노란톡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네네. 노란톡에 입장하셔가지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10시 30분부터 바로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주식에 대한 열정 하나로 참여해 주신다면 지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최소한 어떻게 가야 할지 불을 좀 밝혀줄 수 있을 만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축배를 들 수 있는 순간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어깨를 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곁에 계속 남아있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기댈 곳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10시 30분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노란톡에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얼마나 많이 참여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제가 비밀 소스도 하나 또 풀어드릴 생각이니까. 비밀 소스요? 네. 온라인 방송에서요? 우리 또 그 백종원 아저씨의 네. 그 뭐 비법 소스 이런 건 아니고 저야만의 이제 네. 주식 이제 비법 소스를 이제 원재를 알려드리겠다는 거니까 네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매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끼우기에는 아마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법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게 또 컴맹이기도 하고 신문물을 잘 이제 습득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란톡도 처음엔 좀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장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 춘향 씨가 좀 더 친절하게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분들을 알려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진행되는 단타장의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야 가능한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단타장의 슈퍼 개미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한 600분 넘게 함께하고 있는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 고민 상담 있으시다면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단타장의 슈퍼 개미를 검색을 하시고 채팅방 들어오신 다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단타장의 슈퍼 개미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한번 첫 번째 종목 상담 양봉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파라다이스, 매수가는 13,450원에 보유 비중은 15%. 비중을 지금 늘려야 하는 건지 익절을 하게 된다면 매도 시 어디까지 봐야 될지 단타장인 전문가님께 궁금하다고 여쭤보셨고요. PS 매번 2등만 하고 하셨는데 제 마음속의 1등은 단타장인님이십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음속에 1등이면 됐죠. 우리 시청자분 마음속에 1등이면 전 만족합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우리가 딱 들어보면은 네. 파라다이스. 정말 이 종목명은 파라다이스 같은데 환상적인 수익이 나와줄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파라다이스 뭐 하는 기업인지 혹시 우리 춘향 씨 아시나요? 파라다이스. 네. 카지노 호텔. 그렇죠. 이 호텔 유명하죠, 카지노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얘기할 때 네. 좋은데 많이 얘기하면 파라다이스 호텔 많이 얘기하고 아난티 호텔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다 상장해 있는 기업들이죠. 아난티, 파라다이스 다 상장이 돼 있는데 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솔비치 거기가 또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지노, 뭐 리조트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제 각광을 받는 기업인데 굉장히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맞아요. 고사하고 지금 놀러 가는 게 일체 지금 모두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샀다가 개선이 됐을 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런 이제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번 놀림감이 됐었잖아요. 뭘로 놀림감 됐었죠? 전방 슈루탄이라고 하면서 한번 놀림감이 됐었어요. 그때 갤럭시 노트 시리즈였는데 네네. 정확히 7이었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노트 7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배터리 발열 문제가 조금 나와가지고 이제 좀 그 휴대폰이 발열 때문에 좀 터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그렇지만 그때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산다고?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겠고. 근데 만약에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악재를 받고 있는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라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있죠. 네. 예전에 어떤 분이 종목 상담하시면서 호텔신라가 모텔신라 됐어요 이러시던데 지금 코로나의 최대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네. 향후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언제 코로나가 개선이 되었을 때. 코로나가 이게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대응법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들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 상황에서 1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그 위로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상담 용용님이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GST,
매수가는 17,000원에 보유 비중은 25%,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님과 어울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GST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왜 아나운서님과 어울리는 기업이죠?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근데 지금 한번 쫙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다. PER 같은 경우에 지금 5배 수준이고, 네.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도 0.93 수준이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지금 뭐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영업이익적인 측면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과연 이제 주가 수준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느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준 건 맞아요. 그런데 작년 주가 수준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네. 추세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차트의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 낙폭이 떨어질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증시가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면. 네. 근데 지금 이게 기업 자체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게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량 없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제히 급등하면서 단숨에 이제 회복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이게 줄줄줄줄 주가가 이제 새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GST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10,000원 구간대에서 이제 추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추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그리고 이제 추매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홀딩을 하셔가지고 정고점 부근인 22,000원 부근까지 목표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매수한 게 조금 아쉬워요. 매수 타점이. 그래서 10,000원 구간에서 저는 한 번 정도 추매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10,000원 구간에서 다시 회복될 때쯤에.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한 20,000원 그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노려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타 장미님이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신일제약. 41,020원에 보유 비중은 25%, 지금 마이너스 41%, 정말 심각합니다. 단타하다가 마지막에 물려서 탈출하려고 2번 추매하고 비중이 늘어났어요. 더 추매는 못하고 본전 탈출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단타로 들어갔다가 추매를 해가지고 평단 낮춰서 살짝 반등 주면 빠져나와야지. 네네.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단타로 들어갔다가 근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기업이 성장성도 있고 더 올라갈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네. 그럼 추가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타로 들어갔다가 말 그대로 물리니까 평단 낮춰가지고 살짝 반등 주면 기술적으로 거기서 본전에 나와야지. 적당히 먹고 나와야지 하다가 뭐 살짝 반등을 안 주니까 네. 추매를 한 구간에서 또 빠지니까 이게 자꾸 본의 아니게 장투가 돼버리고 본의 아니게 비중이 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빠르게 그냥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단타로 애초에 기업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차트로 보고 들어갔고 수급을 보고 들어갔고 기술적으로 매매를 한 거면 기술적으로 조건을 이탈했을 때 바로 잘라내셔야 돼요. 이걸 추매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술적으로 들어갔는데 기업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손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신일제약 같은 경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전 이거 희망을 갖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운에 맡기는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일봉상 120선이 21,500원인데 21,5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1,500원을 지지해준다라고 했을 때 35,000원에서 40,000원 사이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 밤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증시 속에서 어떻게 기업을 가져나가야 될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보는 눈조차도 지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최소한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기업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제가 2주간 최대한 속성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배워가시고 노란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좋은 강의와 함께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또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단타장의 슈퍼개미를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이쪽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박친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대박친구 3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